자, 그러면 자, 2023년도 4월 29일 감리사 합격을 위한 저의 온라인 오프라인 언택 이것을 세 개를 동시에 제공하려고 하는 그죠? 실전 감리사반 8기 9기에 대한 킥오프 미팅 이것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정배라는 사람이고, 이미 기술사 쪽에서는 17년 동안 지금 감리사 쪽에만 좀 어벙해서 그렇지, 기술사 쪽에서는 국내의 70%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 ITP 기술사회 및 감리사회, 그러면서 주식회사 ITP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강정배입니다. 저의 첫 직장은 현대 쪽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베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티몬, 이렇게 해서 한 직장 생활은 40대 중반까지, 이렇게 해서 한 6년, 6, 7년 전까지 회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40대가에 저는 창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그렇게 플랜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0대 중반에 창업을 했고, 지금 아지트가 총 5개가 있는데, 5개 총 설령하고 영등포에 있는데, 그쪽은 모두 다 매수를 해서 지금 우리가 24시간 365일 우리 기술사 감리사하는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도 플랫폼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50대에 상장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분들은 모두 다 기술사 감리사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주식까지 같이 이렇게 쉐어링 할 수 있는 이런 목표로 해서 지금 50대에 플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카페 회원은 32,000명이 지금 있고, 지금 감리사는 한 7년 전부터 과정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으나 전체 합격률은 한 1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원하는 수준은 그래도 한 40, 50%나 50%까지 가야 되는데, 7년 동안 저의 노력은 한 10%대 정도, 합격했다고 글은 잘 안 써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대, 항상 최소 4명부터 해서 한 8명까지 매 회차에 합격률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네이버 쪽에 혹은 검색을 하면 제가 그래도 1년에 책 한 권씩은 쓰니까, 그죠? 요렇게 되어 있고,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사업 관리와 법 지침만 맡았죠. 그죠? 왜냐하면 전체 도메인을 하게 되면 저의 또 영역이나 저보다 또 잘하는 기술사 감리사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감리사 과정은 전체 5분으로 해서 도메인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총 5개니까 앞에 감리법, 사업관리 첫 번째, 소공,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시구 보안이니까 이렇게 해서 25개 곱하기 4 더하기 20개, 이렇게 해서 120개가 우리의 전체 문제고, 이번에 커트라인이 80개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항상 카페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강정배보다 더 잘하는 감리법 PMP 쪽에 하시는 분 있으면 나는 그분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강사진에서 빠질 거니까 제발 강정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DB 쪽만 보더라도 기존에 구한의 촉진자, 그러면서 조숙향 기술사님, 그러면서 지금의 백기영 기술사, 이렇게 해서 지금 도메인마다 인수인계를 하면서 좀 더 발전시키는 그 콘텐츠가 지금 7년 동안 누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감리사반이 7년 동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서로는 그 정도만 하기로 하고, 실전 감리사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1+4를 도입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남은 기간이 벌써 10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요걸 좀 KPI를 좀 잘 세워서 내년 4월에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이런 KPI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목적으로 지금 감리사 반의 오프라인 지금 킥오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단 ITP의 이 감리사 반은 기본적으로 플립드 러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먼저 모든 감리사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선행으로 오픈을 해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그 매주 시험을 보는 거죠. 그죠? 매주 12주 동안에 5개의 도메인으로 요렇게 시험을 봅니다. 사실 주말 평일 야간 주말반을 만들고는 싶은데 주말반에는 지금 강의장이 비는 데가 영등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 기술사 공부는 출석률이 거의 한 80%인데 감리사 반의 출석률은 5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약간 출석률이 약해서 요렇게라도 해야 그나마 지금의 합격률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먼저 모든 동영상을 웬만하면 오픈을 해주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매주 12주 동안 시험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모의고사를 최소 2주에 2번 내지 6번. 재작년에는 6번 봤거든요. 그다음에 올해는 2번 받고. 그러면 대부분 커트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는 60점대, 해봤자 70점 초반밖에 안 해요. 78점까지 모의고사 점수 올라간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항상 붙어서 나갔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감리사 실전 심화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4의 의미는 1은 오프라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12주 권한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거는 먼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해봤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따라서 하반기부터 아마 여름이 끝난 가을부터 12주 과정을 2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반기 2번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동영상을 미리 결제자의 하나에서 미리 여기 패키지 묶음을 카운팅을 하면 전체 패키지가 몇 개냐면 8개죠. 그죠? 8개를 다 드리기에는 사실은 우리도 운영 비용이 있다 보니까 4개를 디포트로 패키지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다 동영상을 다 수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4개 정도 파트는 할인해서 드리는 걸로. 그래서 원가 수준으로 해서 드리고 나머지 4개의 패키지는 먼저 드릴 생각으로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셋업을 했죠. 그래서 먼저 1+4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하면 왜냐하면 저는 이미 7년 동안 이 과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오프라인 오신 분들도 우리 과정은 조금 안다고 생각해요.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한 4, 5년 전에 촬영은 했지만 최빈출이거든요. 왜냐하면 법과 지침 이쪽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 일반적인 기술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게 이제 정보시스템 감리사 필수 동영상 시즌 1이죠. 그죠? 이거 하면서 거의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파트 2개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감리, 법부 플러스 소공까지. 왜냐하면 저도 개발을 10년 이상 한지라 그래도 좀 누구보다도 저도 예전에 코딩 좀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시즌 1에 묶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도메인만 다른 기술사와 감리사 분들이 이걸 강의를 하게끔 이렇게 해서 시즌 1을 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또 누적되고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시즌 2에서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시즌 1과 시즌 2를 모르고 감리사 준비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4, 5년 전 거지만 그래도 다 살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법 개정된 것만 우리가 매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모의고사를 또 시험 보면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방금 이제 나눠들었던 거죠. 지금 앞에 건 감리사 거고 지금 요거는 사실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 면에 A4 용지 A4 용지 2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뒤니까 사실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을 도메인별 소공이면 소공 이것을 기술사 감리사를 묶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거의 20주 동안 오프라인 과정이 3년 전에 했었어요. 그죠? 따라서 오프라인 패키지는 기술사 감리사 과정 더하기 그다음 우리는 이 교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PDF가 다 첨부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PDF를
출력을 모두 해줘야 돼요. 오히려 오프라인 비용보다 이 출력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기술사, 감리사까지 모두 포함한 게 오프라인 패키지 20주 이 안에 클릭하면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마지막까지 서브노트 강의를 한 거죠. 요게 한 3년 전. 그러면서 서브노트 강의는 그걸로 끝. 그러면서 그 감리사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게 7기까지. 6기하고 7기는 하이브리드로 했거든요. 그래서 7기까지는 다 뭐였냐면 주간 모의고사. 따라서 기존에 있는 법, 지침, 신기술, 뭐 보안까지 취재 예상 문제들만 매주 50개씩, 그죠? 그렇게 해서 12주 동안에 50개씩 이렇게 문제를 푸는 이 과정으로 했었죠, 그죠? 따라서 5기하고 6기하고 문제 또 다 달라요. 여기 문제가 이제는 매주 오면 실제 답안지와 문제지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반에 보통이 한 10 몇 분 계셨으니까 그때 요거를 출력을 해서 시험을 푸는 걸로. 이래서 실전에 대한 이 감을 더 유지시키고 변경된 거 추가할 수 있게끔. 요게 이제는 4기, 5기에 대한 아니요 4번과 5번, 그죠?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그 기출문제 풀이는 끝났어요. 제가 게을러 가지고 지금 아직 안 올린 건데, 요거는 제가 거의 이번 주 안에 올리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번 주에 이미 동영상 풀이까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 안 올린 겁니다. 요거는 이번 주에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2022년도 기출문제 풀이가 올려가면서, 그러면서 2019년도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오프라인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그다음에 이번 주 추가할 22년, 이게 모두 다 기출문제 풀이에 다 있죠, 그죠? 따라서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거의 80%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뀐 건 해봤자 20%밖에 안 돼요, 그죠? 나머지 80%는 다 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왔던 문제 복사해서 내도 틀릴 확률이 50%예요. 그거 순서 좀 하고 약간의 업데이트하면서 문제 내도 그래도 70점대가 안 되는 판국이니까. 사실은 최근에 그래도 10년 동안 기출 문제는 다 풀어야 돼요, 그죠? 요래야 좀 나오지. 왜냐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모르고선 다른 모의고사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먼저 기출 문제를 독파를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해줘야 돼. 그런데 또 주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또 틀리고 또 틀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서브노트에 대한 강의까지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기출 문제가 6번, 7번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의고사를 만들어 냈겠어요, 그죠? 올해만 2번이었지 그 전에는 막 4회 내지 6회씩 모의고사 만들어 내거든요. 모의고사 한 번 만들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다 지워 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술사 합격률이 거의 70%대이기 때문에 기술사 문제까지 다 출제 예상 문제로 모의고사에 다 녹이거든요. 지금 기술사, 감리사 2개를 모두 하는 학원은 거의 없어요, 그죠? 대부분 감리사는 감리사만 하고 기술사면 기술사를 해도 거의 합격자가 안 나오니까, 그죠? 지금 이번에 합격률이 거의 80%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것까지 다 쥐어 짜가지고 출제 예상 문제 다 넣거든요. 요게 이제는 7번과 8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를 다 푸셔야 돼요, 그죠? 이것만 하면 전 장담해요. 여기 8번까지만 다 수강할 수 있거나 이해가 되면 저는 사실은 거의 합격률 거의 한 70%대까지는 올라왔다고 쳐요. 왜냐하면 또 테크닉이 필요하는 거거든요. 아는 것도 다르고 답안지 푸는 거와 또 마킹하는 거 이거 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오프라인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킹하는데 최소한 5초는 잡아줘야 돼요. 55초 동안 문제 풀고 5초는 답안지 마킹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테크닉 연습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부분 붙죠. 결론, 우리 사이트를 좀 안다면 이번에 진행을 하는 감리사 8기, 9기 아마 2번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때는 우리 여기가 지금 대치 아지트고 여기서 200m 떨어진 데가 강남 아지트거든요. 여기 수요일 날 7시 반에
언택도 합니다. 줌 강의도 해요. 따라서 안 나오더라도 현장에서 무조건 카톡방과 줌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뭐 수요일 날 7시 반에 참여 못할 분들은 지방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달까지 모든 동영상을 다 보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이렇게 2번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이 이제 일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는 아까 얘기했던 8개 중에 4개를 ITP 게시판에 요청을 하면 권한을 드릴 건데, 벌써 한 10분이 신청해서 권한을 받고 있는데, 저의 부탁사항 4개를 한꺼번에 요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간에 바뀌고 또 바꾸고 그러면 그것도 서로 간에 약간의 좀 갭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 듣고 또 하나 듣고, 그다음에 하나 요청한 거 무조건 내년 4월 말까지 권한을 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이해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강의를 쉽게 얘기하지, 사실은 이 PMP 그 권한, 지금 사실 PMP도 지금 ITP가 국내 1위거든요. 지금 뭐 중부 발전이나 다른 한수원 분들은 지금 ITP의 PMP를 다 수강하세요. 그거 합격하는데도 2달 걸리거든요. 우리 지금 120개 중에서 보통 11~2문제가 PMP 문제인데, 그 11~2문제를 하는데 보통 한 2달 걸리거든요. 그 2달 동안 걸리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으로 거의 1~2번으로 붙을 수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그것까지가 지금 저의 강의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신규 member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동영상과 1년치 동영상 비용과 오프라인 비용 이렇게 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1년 동안 95만 원. 뭐 비용이 뭐 95만 원이 부담스러우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이 정도는 품질 대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다음 타 학원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70만 원으로 드릴 거예요. 중간 과정으로 그냥 맞췄어요. 그죠? 따라서 1년치는 70만 원으로 하되, 또 타 학원 오프라인과 이거 수료증 첨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가 서로 간에 트러스트 하는 게 좋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타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수료증 첨부를 해서 동영상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링크를 타면 70만 원, 95만 원 다 결제창 있거든요. 그다음 기존에 1기부터 7기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본인이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니까 강정배 탓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업관리법 지침은 시험 보시는 분들보다 제가 공부 더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도. 그리고 제가 법하고 사업관리 보면 제가 뭐 틀리는 거 해봤자 2~3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25분 정해놓고서 시험 끝나고 제가 채점을 해도 보통 그래도 보통 한 20개 중반은 제가 항상 맞추거든요. 저도 뭐 저라고 뭐 시간이 없겠어요. 따라서 그분들은 50% 할인해서 드릴 거니까 아마 95만 원에 50%가 47만 원대일 거예요. 따라서 1년 동안 권한을 드릴 거니까 기존에 수강하신 거나 결제하신 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1+4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온라인 하신 분들은 기존에 온라인 결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부분 4개 이상 하신 분은 거의 없으니까 이미 결제하신 건 무료로 권한을 연장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강 안 한 것만 비용 포함해서 결제하시면 되고, 기존에 결제하신 건 4로 넣지 마시고요. 그냥 기간 연장만 해주세요 하면 결제 이력 다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 이력 보고 그거는 내년 4월 29일 토요일까지 무료로 연장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따라서 기존에 계신 분들 47만 원 이거 사실 안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리사 연봉 해봤자 한 6~7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70대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한 47만 원은 좀 투자하자 이렇게 하고 싶네요. 아무튼 시작은 다르더라도, 왜냐하면 다음 달 오시는 분들한테는 시작은 다르더라도 마감은 동일해요. 마감은 만약 4월 29일이 아니라 5월로 시험이 연기됐다.
그럴 확률은 한 20%밖에 안 되겠나. 그 기간까지 당연히 마감 연장 처리할 거예요. 아무튼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4개의 패키지는 무료로 연장을 할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중간에 뭐 환불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어차피 동영상에 대한 비용만 하더라도 이 비용 훨씬 넘어가요. 그죠? 따라서 동영상 비용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 내지 200만 원대의 비용이니까 중간에 다 수강하시고선 환불 변경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모의고사는 한 3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3번 정도 해야 또 120분씩 또 적용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번에 뭐 모의고사 보신 분들 중에서 뭐 채연님 81점, 그다음에 임예비교수사님 88점까지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채연 분이나 이분들은 재수강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붙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그래도 1, 2년 정도는 해야 합격권에 있는 것 같고 온라인까지 식별된 분까지 포함한 한 4분 정도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 지금 모의고사나 온라인 부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까지 하면 그래도 항상 한 7, 8명은 붙어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고 합격 후기는 절대 안 써요. 감리사처럼 합격 후기 안 쓰는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좀 개인정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거의 공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기존에 있는 5기하고 7기처럼 12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일에 대한 건 따라서 그 전에 모두 다 기존 동영상은 다 보고 오셔야 된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22년도에 수학 분석, 자, 회고 분석을 잠깐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가 들어가면 작년에 커트라인이 78점.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77 내지 78점 예상했는데 약간 그 DB 그다음에 감리법, PMP 여기가 좀 약간 쉬웠어요. 물론 그 소공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소공은 재작년보다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문제를 쭉 봐도 저도 모르는 문제가 한 4-5개나 있었어요. 제가 기술사까지 강의하는데도 한 단계를 더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죠. 국내자로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기 위해서 소공이 내니 이게 1분 안에 풀어지겠냐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래도 다른 쪽 도메인이 약간 쉬운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점수가 올라갔어요. 그동안 점수가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이번에는 2점 정도가 올라가고 아마 한 450분 정도가 시험을 보통 결석률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 450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죠? 거기에서 이번에 42명이 붙었고 아직 2차 면접은 진행이 안 했으니까 아마 작년에 2-3번 떨어졌을 거니까 그거까지 하면 보통 한 거의 99%가 붙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합격 결과가 나오겠죠. 뭐 장소는 뭐 이미 뭐 서울의 한양공업고등학교는 이미 20년 동안 여기서 했으니까 변경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2023년도에는 아마 그 4월 29일 이때 아마 시험을 볼 거예요. 그죠? 아마 비슷한 시기에 볼 거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가 4월 30일이었으니까 내년에는 4월 29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로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대부분 또 익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식별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 안에 들 수 있게끔 우리는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40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죠? 어차피 동점자까지는 합격이 되니까. 그리고 이미 뭐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 시험을 보셨으니까 아무튼 감리법 지침 여기가 13문제, 사업관리가 보통 10문제, 그중에 감리법으로 구분하면 감리가 보통 7, 8문제, 법 지침이 보통 한 6, 7문제, 그다음 사업관리가 최소 10문제 내지 13문제 이렇게 해서 25문제, 그다음에 소공 쪽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25문제, 그다음 DB에서 25문제, 시구지만 말 그대로 시스템이지만 사실 여기는 AI도 보통 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까지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25문제. 그다음에 보안 기사가 있으면 유리한 게 20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알다시피 사지선다인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문제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1분 안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문제가 한 20%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20% 정도는 찍는다고 생각하세요. 시간 대비 다 정독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모르는 문제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내용 보고선 기본 지식으로 찍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2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개 중에서 20%는 찍는다. 사실 100개 중에서 80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찍는 건 뭐 어차피 하늘에 맡기는 건데, 그런데 사실 기술사 감리사 공부하다 보면 찍더라도 2개 중에서 찍는 게 더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률을 높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전에 어떻게 시험 볼 건지를 전략을 들어가야 돼요. 순서도 정해야 되고요.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마킹까지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사전에 전략을 잡고 들어가야죠. 가서 전략을 잡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사까지 동영상 보신 분들이 그래도 유리한 시험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12개의 과목을 다 강의하잖아요. IT 경영 전략,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 디지털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그다음에 CA, OS, 자료구조, 알고리즘, 그다음에 AI 통계. 그죠? 저는 제가 보통 여기에 PMP까지 넣으면 제가 13개의 과목을 직접 제가 17년 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그런 좀 기술사 공부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유리한 시험이기도 해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감리사를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잡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 화면에 보면 이렇게 익명 처리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보면 그래도 제가 강의했던 쪽 감리와 사업관리는 그래도 제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는 네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합격자들 보면 여기서 대부분 20개가 나와. 그래도 제 입장에서 보면 감리와 사업관리는 제 강의가 뭐 약간 오버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괜찮아요. 왜냐하면 ITP의 PMP 합격 후기에 가보세요. 그래도 PMP 합격 후기를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그래도 전체 문제의 50%는 차지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좋았고, 이번에 소공이 어려웠어요. 그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도 보면 15개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소공 몇 개 나왔어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번에 제가 문제 한번 봤거든요. 거의 뭐 역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6, 17개만 해도 선방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뭐 2달 치고선 발악 몇 하면 사실 대단한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거의 지금 19개 맞췄다는 거 굉장히 잘한 거고. 그다음에 DB는 그래도 담당자인 백기현 촉진자가 잘해줬어요. 그래도 기존에 2명 수석감리원 강의 도하기, 그다음에 작년에 담당자 변경했던 DB 쪽, 이쪽 그래도 합격권은 20개까지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그래도 강의를 잘해줬어요. 시구 그래도 잘해줬어요. 이 정도면. 왜냐하면 과락이 가장 많은 데가 시구거든요. 작년, 재작년만 빼놓고는 사실은 그 전에 시구가 가장 과락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40%도 못 맞추는 분들이 시구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이쪽은 지금 전지용 촉진자가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은 기술사 감리사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이 어벙하게 강의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전지용 촉진자의 시구, 여기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보안이 좀 아쉬웠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20개 중에 12개. 여기 이번에 보안 몇 개 맞추셨어요? 12개. 지금 사실 합격권하고 똑같이 맞춘 거거든요. 그래도 사실 20개 중에서 12개가 아쉽긴 한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2~3개는 좀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항상 20%는 찍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이쪽에 보통 그래도 한 14개 내지 18개까지 나오는 분들이 꽤 있는데 평균보다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합격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게 재작년
요게 이제 작년 거죠. 그죠? 제가 비교하려고 작년 건에 넣었는데 작년 건에 77점 떨어진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만 보더라도 보안은 14개가 나왔는데 지금 소공은 14개 나왔잖아요. 사실은 좀 약했죠. 그죠? 좀 약했죠. 그리고 이제 DB는 그래도 100개원 축진자가 많이 올려줬어요. 그죠? 이렇게 된 거고 시구는 적당했고 보안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기출 문제 이번 주에 올라가겠지만 제가 퀵하게 잠깐 얘기를 하면 제가 강의했던 PMP 문제 거의 제 입장에서 보면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요. 제 PMP 강의와 저의 PMP 동영상까지 수강을 했으면 뭐 이렇게 사실은 제 기준이긴 한데 10개 다 저 강의 내용에 다 있었어요. 솔직히. 따라서 IS 21500의 5단계에 대한 착수부터 해서 감시 통제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 49개의 프로세스 있었잖아요. 6판에 거기에 대한 산출물에 대해서 나오는 순서 그다음에 그 브레인스토밍에다가 그 항목에다가 우선순위 미팅 항목 이것까지 추가한 게 노미널 그룹 테크닉이라고 해서 명목 집단 기법이죠. 그죠? 이것도 저의 강의에 있어요. 그죠? 이것도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2년치에 대한 IRR에 대한 내부 수익률 이거는 사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대충 10% 정도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바로 요런 문제는 바로 한 5초 안에 나와요. 그죠? 요런 건 바로 답이 나와야지. 그죠? 그렇게 10%로 해당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문제가 PMP에서 해당하는 문제예요. 물론 여기도 다 PMP 문제이긴 해요. 그죠? 그러면서 요구사항 종류에 대한 문제 나왔죠. 그죠?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종류. 뭐 비즈니스 요구사항, 뭐 기술적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 이 문제는 이번에 소프트 공학에서도 똑같이 나왔네요. 예, 그러면서 최빈출인 WS 문제. 요거는 저희 기출 문제 풀이를 보시는 걸로 나중에. 그러면서 SPI, CPI 문제가 나왔죠. 그죠? 따라서 EVA의 PV, EVAC에 대한 문제. 그다음 스키즈 퍼포먼스 인덱스, 그다음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당연히 백분율이니까 1보다 크다 작다 100%보다 작다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바로 10초 안에 나와줘야 돼요. 그다음에 약간 지문이 어벙해서 제가 카페에 이거는 다 맞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니라고 카페에 올렸는데 아마 취재자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지 이의 신청에 포함이 안 됐어요. 저는 이 취재 인간들이 문제의 지문을 똑바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각 과목당 두세 개의 문제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자기만 이해가 되는 거지 남들이 문제를 풀면 이게 국어인지 이게 여기에 주어가 무엇인지 이것까지도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시구 2개만 이의 신청에 들어갔어요. 두 문제만 그래서 시구가 점수가 높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25개 중에 2개는 다 맞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구가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품질 비용에 제가 이 지문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문을 물어보면 품질이 좋게 나오는 건 적합 품질 비용을 최대치로 한 거다. 이게 문제 3번인가 4번 지문에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보자마자 야 이건 너의 생각이 들어간 거지. 도대체 최대치가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제가 카페에 올렸는데 아무튼 이의 신청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또 어벙한 문제가 그 매트릭스 조직에 PM의 파워가 약하면 위크 매트릭스, 피해가 파워가 어느 정도 있으면 밸런스드 매트릭스, 피해 프로젝트에서 PM의 파워가 어느 정도 있으면 스토링 매트릭스인데 여기에 또 약간 문제는 괜찮은데 지문 한두 개가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지문에서 이거는 취재 의도랑 좀 이 매트릭스랑 좀 달라. 이렇게 제가 하나 찍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의 신청이 안 됐어요. 그죠? 따라서 문제 2개가 문제 자체에서는 괜찮았는데 지문에서 이상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의 신청이 안 된 건 더 먼 것,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게 거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지문이 답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먼 것, 답이 명확히 떨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의 신청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어벙한 문제는
그게 이제 답이 아니더라도 더 그게 답이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상 자원 관리에 뭐 스무징, 컴프로마이징, 윈윈에 대한 내용. 당연히 뭐 100% 상대방한테 양보하는 이런 갈등 관리가 이제 스무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1초에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였죠. 결론으로 치면 제가 봤을 때는 10개 저하고 공부했으면 모두 맞췄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요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고, 법 지침에서 나왔는데 사실 순서로 치면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법이 나오고 보통 감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순서가 요게 약간 섞였긴 했는데, 순서적으로 치면 감리가 먼저 나왔어요. 감리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8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 감리 쪽도 사실은 대부분 모의고사하고 기존의 기출문제에 있었어요. 그죠? 따라서 정보 시스템 감리 기준의 설계 단계에 감리의 점검 사항 뭐가 있느냐, 상주 감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감리를 할 때 어디까지가 감리 범위냐, 그러면서 종료 단계에 감리 들어갔을 때 통합 테스트 이후에 들어가는 게 감리가 그나마 종료 단계에 들어가거든. 그 문제. 그다음 감리 단가 산정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감리 기준에서의 세부 검사 항목과 세부 항목, 감리 법인 요 3개가 보기에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감리 절차일 때 당연히 착수 단계가 월요일 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감리 종료 보고서가 금요일 날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미팅을 하면서 갑과 을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퇴근했다가 그 다음 주에 감리 최종 결과 보고서 통보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순서에 대한 문제 나왔고, 항상 나왔던 문제가 이거죠. 그죠? 프로젝트 금액이 20억 미만이고 프로젝트가 6개월 미만 이거나 이러면 3단계 감리가 아니라 2단계 감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 이번에 또 나왔고, 그다음에 감리원의 30%는 저기 감리원이 아니어도 돼요. 그죠? 30%는 이를테면 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보안 이런 전문가가 30%는 그 전문가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요 문제가 또 나왔죠. 그죠? 그렇게 해서 8문제가 나왔죠. 저는 이것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있는 모의고사와 대부분 저의 기출문제 풀이에 대부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는 나머지의 6문제가 이번에 유난하게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펑션 포인트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는 멤버스를 개발해서는 펑션 포인트로 해서 원가 산정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산식 문제, 이거 모의고사 100%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가 산정의 지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ILF, EIF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요게 좀 제가 다루지 않았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SP,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 이걸 우리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이라서 SP라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영역에 대한 평가 항목이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따라서 19번 문제는 제가 사실은 강의를 여기까지 깊게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보기 보고선 감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 제 기억은 답이 4번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상식으로 접근했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도 찍어도 50%의 확률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지침, 그 2개에서 공통적으로 한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데이터 스페이스 표준화 지침은 이미 재작년 기출 문제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 완전적 유지 보수,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능과 이걸 추가하는 게 완전적 기능 요소, 영어로는 퍼펙티브 메인터넌스인데 여기에서 사실 기능 추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 성능 추가, 이거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당연히 완전적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저의 강의에 있었던 그대로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19번만 빼놓고는 저의 강의 교환에 다 있었고 대부분 맞출 수 있었어요. 문제는 1분 안에 풀기가 좀 어벙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한 5문제는 저의 모의고사나 기존의 주간 모의고사에서 다 얘기했던 거니까, 따라서 25개 중에서 하나 정도만 빼놓고는 그래도 대부분 나는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뭐 수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뷰가 다른 거니까 뭐 다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몇 개 맞추셨어요? 감리법 쪽. 그래도 저희 동영상 다 보진 않았죠? 저는 정답을. 정감하는 되죠. 보통 여기에서 저하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보통이 한 18개 내지 이전에 붙었던 사람들은 23개까지 봤는데, 그리고 PMP 문제는 다 100% 맞췄다. 이런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시간이요. 네, 맞아요. 사실 결국에는 뻔히 알아도 시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 나머지 도메인까지 하나하나 하면 뭐 기출 문제가 풀이가 되니까 그냥 엑기스만 잠깐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관계, 기능적에 대해서 이 컨스트레인트가 포함이 안 된 문제가 그게 답이었죠. 그죠? 제 기억은 4번이 요게 아마 26번 같은데 요게 한번 나왔고, 요구사항 패턴 중에서 트랜잭션 리콰이어먼트 패턴이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 나왔죠.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소공이 이번에 점수가 낮은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에자일에서의 그 일정과 원가 산정 추정 기법, 이게 이제 프랭크 포컨데 이미 저는 강의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소민호 촉진자가 담당자예요. 그죠? 지금 여기에는 소민호 촉진자가 기출 문제 풀이를 상세히 해서 이것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 소민호 촉진자가 하기 전에는 제가 했으니까, 따라서 이미 이전에 모의고사에서 프랭크 포커 얘기했고, 그다음 저도 처음 들어봤던 컴포넌트 성숙 단계, 따라서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법론을 CBD 개발 방법론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컴포넌트 성숙 단계가 나와서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제품 라인은 영어로는 프로덕트 라인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고, 자바 소스 코딩에서 컴파일해야 나오는 게 함수 중에서 나누셈 기법이 하나 나왔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이 스타일에 대한 나왔고, 소프트 아키텍처에서 클린 아키텍처의 유형이 거의 2회 연속으로 시험 문제 나왔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아닌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ITP도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여기 문제가 나오고, 이 아키텍처가 잘 됐다 못됐다를 평가하는 방법은 아탐과 CBAM 기법이 있는데, 원가 중심의 코스트 베이스로 어널리시스 메서드 하는 게 CBAM 방법이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 UML에서 첫 빈출이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다음 유지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다음 시퀀스 다이어그램인데 이번에 2개의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 패턴에서는 누가 어떤 기능을 처리할 거야, 그것을 다루는 게 커맨드 패턴과 기존에 있는 레거 시스템과 연동을 해주는 게 어댑터 패턴, 이런데 이 패턴 2개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테스트를 할 거냐, MCDC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코즈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래프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리팩토링에서 강의는 제가 했었는데 캡슐화된 변수의 방법은 제가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문제가 좀 어렵고, 그러면서 리플레이스 에러 코드 앤 예외 처리, 이 문제가 또 리팩토링 문제가 또 나왔는데, 요것도 좀 약간 다룬 적이 가물가물거려요. 그다음에 제공학과 리엔지니어링과 유지보수 대학 나왔고, 그다음 기신 사유 요의 호환성 보완성, 요게 25,000 시리즈에서 신뢰성이 기시니까 신뢰성이 시험 문제 나왔고, 신뢰성 척도에 대해서 문제 나왔는데 어려웠어요. 그죠? 이번에 사실은 소공이 어려웠어. 그러면서 시스템의 확일성, 그다음에 기체 지향 척도, 여기서 문제가 2개나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복잡하느냐, 이게 맥케보의 회전 복잡도 문제가 나왔고, 기세에 대해서 실제 실무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25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 소프트웨어 공학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기술사보다 더 깊어요. 왜냐하면 틀리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에 저의 기술사 강의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야 돼요. 그죠? 따라서 소민호 촉진자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진짜 더 들어가줘요. 그래서 우리가 붙을 수 있다. 자, 나머지 상세의 내용은 소민도 촉진자의 소공 기출 문제를 참고하시는 걸로. 우리는 다 분업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데이터베이스 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10년치 기출 문제는 다 마스터해줘요. 따라서 진짜 DB는 기출 문제를 다 이해해줘야 돼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키즈 난널, 이런 식의 컨스트레인트와 참조할 건 당연히 참조하는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여야 되겠죠. 이게 참조 무게성에 대해서 나왔고, 약간 엔티티를 테이블이라 부르죠. 엔티티 테이블 릴레이션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엔티티는 엔티티,
테이블이죠. 그죠? 테이블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데 엔티티. 그러면서 지문은 항상 뭘로 표기되어 있죠? 릴레이션.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엑셀 탭. 이게 바로 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 뷰가 나왔고, 그다음에 맨더터리 액세스 컨트롤의 접근 제어 문제가 나오고, A와 B의 종속 관계, 식별자와 그다음에 의존 관계. 이걸 우리는 함수적 종속 관계라고 부르고, 함수적 종속 관계를 통해서 1차부터 5차까지 정규화, 1차, 2차, 3차 BCM4, 4차, 5차 정규화의 정규화 문제가 나왔고, 이 정규화의 이론을 제공하는 게 관계대수적이죠. 관계대수에 대한 문제 나왔고, 그다음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전으로 리커버리하는 로그 기반 회복 기법과 시점이 들어가는 거죠. 언제부터 리커버리 할 거냐, 체크포인트 회복 기법이 시험 문제 나오고, SQM은 제가 진짜 강조해야 되죠. 여기서 보통 6개가 나오는 거니까 테크닉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걸 항상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시험 문제는 카디널리티와 자식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디그리 문제, 따라서 카디널리티와 차수에 대한 문제, 조인 연산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죠? 이전에 조수평 축진자님한테도 제가 항상 강조를 했는데, 따라서 기존에 5년 전쯤에 구한의 축진자가 2년 강의, 2년 동안에 조수평 축진자 분이 강의, 지금은 백기현 축진자가 강의, 3명의 기술사와 감리사 수석감리원들이 강의한 게 동영상에 다 촬영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를 보고 마스터를 해주는 게 좋죠. 그죠? 본인이 혼자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 기법에서 항상 나오는 게 연관 기법의 뭐 신뢰도, 지지도, 향상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쪽에 연관 기법은 항상 뒤에 시구도 나와요. 그죠? 시구랑 DB랑 짬뽕이 돼서 나오는 게 연관 기법. 그러면서 의사결정 트리의 불순도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그 인공지능에서 자연어 처리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TF, IDF, 여기까지 아는 분들은 좀 기술사 공부까지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왜냐면 TF, IDF에는 기술사 쪽에서도 출제 예상 문제거든요. 그죠? 이럴 때 지지도, 신뢰도를 표 하나를 만든 게 이제는 혼동 행렬, 영어로는 컴퓨전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파일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특징에 대해서, 그다음에 관계형 외 DB, 이것을 우리는 NoSQL, not only SQL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무치 투명성, 복제 투명성, 병행 투명성, 분산 투명성, 장애가 있더라도 장애가 이겨내는 트랜스퍼런스, 이걸 우리는 투명성이라 부르는데 쉽게 문제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번에 합격권은 대부분 20개 가까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문제. 아무튼 DB 문제가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문제가 거의 A4 용지 한 장 분량이거든요. 읽다 보면 1분이 가는 데가 DB예요. 그죠?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번에 점수가 높다고 해서 DB 쉽겠지. 택도 없는 소리. 그죠? 그다음에 재작년에 붙었던 분은 네트워크 전문가 분이거든요. 그분도 DB에서 붙었어요. 그죠? 따라서 비전공자까지 우리가 붙게끔 강의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잘 해놨으니까 좀 동영상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SQL 구문은 이론 더하기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지문이 길어요. 그죠? 요거 한번 강조하고, 기존에 있는 분들 거 다 들어야 돼요. 그죠? 요걸 하고 항상 강조하지만 이거보다 더 정리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격자들 분들도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구는 지금 전지웅 수석감리원,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그죠? 그전엔 KT의 최명희 기술사가 강의를 했는데, 그러다가 항상 저는 도메인별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 항상 인수인계 하고 가라고 하거든요. 인수인계가 없으면 너는 영원히 맡아야 돼. 이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 합격자가 했는데 나는 시구의 전문가다, 그러면 항상 조인하시면 돼요.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기존 분보다 잘해야 돼. 그게 우리의 원칙이죠. 왜냐하면 프로세스나 어떤 과정이 기존보다 약하면, 그러면 항상 후퇴하기 때문에. 따라서 OSI 7 레이어의 정답은 가나다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3의 라우터, 그다음에 2단계 브릿지, 1단계 허브, 그게 이제 답이었어요. 그죠? 아까 기출문제 풀어보니까 정답은 지금 이게 76번 문제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성형 토폴로지에 대해서 렌에 대한 토폴로지 시험 문제 나왔고, 페르트 나왔고, 라우팅에 대한 이론이 나왔어요. 거리 기반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RIP 프로토콜이고 30초마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벨만포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나이스트라 알고리즘하고 하면서 틀린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서 TCP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체크섬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상 헤더라 부르는데, 이게 좀 어려웠죠. 그죠? 문제 보니까 여기가 좀 약간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기술사 문제도 나왔던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문제가 나왔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스트리밍에 대한 컨트롤에 대해서 전송하는 프로토콜, SCTP 프로토콜, 주소를 변환해 주는 내부 IP가 밖으로 나갈 때는 공용 IP로 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나트 기능이라 부르는데,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문제가 나왔고, 그런 동격 IP를 할당해 준 DHCP 시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해 보수 CPU 스케줄링, 해저드, 어떤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면서 어떤 선후행 관계의 명령어가 있으면 다음 단계의 프로세스가 병렬로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해저드라 부르는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레이드 문제도 나왔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리던던스 어레이 익스펜시브 디스크에 대해서 1 플러스 1, 2 플러스 1, 1 플러스 0, 0 플러스 1, 0에 대한 스트라이핑과 1에 대한 리던던스 문제가 나왔고, 빅데이터에 대한 스파이크 문제 하둡 3.0으로 나왔고, AI 쪽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못하게끔 하는 간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제너레이티브, 생성적인, 그다음 적대적 공격이니까 A가 영어 단어가 좀 어려운데 adversarial 네트워크에 대한 간 문제가 나왔죠. 사실 기술사 문제는 간에서 더 확장해서 DB간, DC간까지 보통 우리가 강의를 하니까. 그래서 신경망 분석에서 A 단계에서 B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우리가 아웃풋이 나올 거니까. 그럴 걸 해주는 함수를 우리는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라 부르고, 그 중에서 시험 문제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가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쉽게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신경망 분석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리커시브 뉴럴 네트워크라 부르는데, 이런 기본적인 RLL 문제, 오픈 소스가 나왔고, 하드웨어 규모 산정 문제는 저의 강의하는 법 지침에서도 최빈출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드웨어 규모 산정 더하기 소프트웨어 개발비, 우리가 말하는 펑션 포인트, 이래야지만 우리가 프로젝트 비용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따라서 하드웨어 규모 산정은 우리 지금 제가 강의해주는 법 지침에서는 안 나오고 오히려 시구에서 나왔네요. 그죠? 이 문제가 나오고, 지문이 짧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시구가 저한테는 전략 과목. 왜냐하면 저는 또 17년 동안 기술사 강의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보다도 지식이 좀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딱이야. 지문 짧고 알고 모르고가 나오는 문제. 저한테는 가장 좋은 도메인이 시구인데, 그래도 이쪽은 기술사 감리사 모두 가지고 있는 전지웅 수석감리원이 그래도 전담으로 분담을 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튼 상세한 내용은 그 사람의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는 걸로 하고, 저의 권장사항, 강정배 기술사 시즌 1 이거가 먼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시판에다가 3시간 동안 로드맵 강의까지 다 하니까, 이거를 듣고 감리사를 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은데, 이 감리사만 하게 되면 뭐가 뭔지를 연계를 못해, 연계를. 그래서 저의 동영상을 먼저 듣고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저보다 더 강의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보안인데, 보안 문제 봤거든요. 이번에 한 3개, 4개가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면서 전자설명 문제 나왔어요. 우리가 보안의 특징은 CIA예요. 그죠? C가 기밀성에 대한, 이번에 답은 기밀성이에요. 기밀성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인증, 이게 강정배다 이렇게 해주는 게 어센티케이션. 그러면서 데이터가 1에서 0으로 안 바뀌었어요. 이걸 우리는 무결성 인티그리티라 부르고, 나는 너한테 보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디지털 서명을 첨부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전자서명이죠. 전자서명을 다른 말로 우리는 디지털 서명을 혼용해서 쓰는 거니까. 이 문제가 나왔고, 정답은 4번이었네요. 그죠? 문제가 가물가물거리긴 한데, 아무튼 이 문제의 정답은 기밀성이 답이었어요. 그죠? C 기능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MAC, 맨더터리 액세스 컨트롤, 그죠?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그러면서 AES 문제가 나왔는데, DES는 SPN 구조죠. 그죠? 이 SPN 구조가 다른 값으로 대체가 되는 게 순열, 그죠? 이걸 우리 SPN 구조라 부르는데, 그죠? DES는 SPN 구조 대신에 제공해 주는 게 피스텔 구조죠. 그죠? 피스텔 구조가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죠? 따라서 P스타일 구조가 SPM 구조로 해서 S가 substitution, P가 permutation 네트워크. 그죠? 이게 바로 SPM 문제. 제가 이 사람들 문제까지 푸네요. 그죠? 아무튼 이쪽은 보안을 10년 이상 동안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왜냐면 이분은 보안 기사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AC가 접근 제어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맥덱, 알백, 벨, 라파두엘 모델, 비반 모델, 클럽 앤 리슨 모델 여기서가 억세스 컨트롤 문제가 나왔고 25번 문제가 VPN 문제면서 무선 랜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플러등이 홍수니까 TCP의 3-way 핸드쉐이킹 이렇게 해서 나와서 오버플로우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하는 문제가 여기서 두 문제 나왔고 그 포이즌이 중독이란 뜻인 거니까 ARP 프로토콜을 통해서 공격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진짜를 가짜처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의 딥페이크 기술 문제 나왔고 악성 코드 문제에서 악성에 대한 멜리어스 소프트웨어 문제 나왔고 방화벽 필터링 문제가 좀 테이블에 대해서 IP 테이블에 대해서 차단하는 설정하는 문제 요 문제가 지문이 길어가지고 좀 어려웠죠. 그죠? 요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리눅스의 루트 계정을 접근을 금지시키는 이때 설정하는 문장으로 타당한 것 좀 약간 어려웠죠. 그죠? 그러면서 프로젝트 운영 관리처럼 시큐리티 리스크 관리 문제가 나왔죠. 그죠? 이런 거 PMP 문제 있으면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문제가 그대로 온 거니까. 그러면서 보기 중에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의 용어에 선택하는 문제. 보기 주어지고 이 보기는 무엇을 뜻하는 단어냐 이런 용어를 보는 문제.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개인정보를 모르게 해주는 걸 우리는 가명정보라 부르고 가명정보를 영어로 수도니미제이션이라 부르는데 그죠? 이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고 블록체인도 결국에는 해시함수 기반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부인 방지를 못하게끔 해서 코드를 박는 건 해시함수죠. 그죠? 해시 256, 해시 512니까. 이 문제가 블록체인에서 그대로 쓰는 게 비트코인에서 해시 256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그죠?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도 보완을 할 만했는데 아무튼 여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안이 12개밖에 합격 보안에 있는 사람들도 12개 결국엔 기출문제 풀이가 다 해버렸네. 그죠? 아무튼 요거는 이번 주에 동영상으로 보안에 대해서 권한이 올라갈 거니까 그걸 참조를 하시는 걸로. 자, 지금은 넘어가자. 저의 2023년도 전략. 그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네요. 결론. 딱 이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을과 내년 초에 12주 과정이 있을 거니까 기존에 있는 7년치 동영상 4개 패키지 드릴 거니까 이거 모두 다 본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전략.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동영상을 보실 때는 할인 쿠폰 요청하세요. 할인 쿠폰을 그래도 한 50% 할인 정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수강하시는 걸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도 내부 직원들과 저기 아지트 관리비는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100%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기존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 47만 원 안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담해요. 다른 학원들보다 품질이나 콘텐츠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이번에 경쟁력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재수강 하신 기존에 뭐 7개까지 하신 분들이 한 100분이 넘으니까 그분들이 좀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를 심화하기 전에 모두 수강을 한다. 이게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하세요. 저의 바람사항은 하루에 4시간을 해줘요. 제가 기술사를 합격을 할 때 제가 평일 기준으로 한 7시간 하고 주말에는 20시간 해서 기술사도 제가 6개월 만에 붙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세요. 그래서 약간 이랬으면 좀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아무튼 기존에 다른 동영상을 할 때는 할인 쿠폰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다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분명 말하는 건데 문제의 토픽의 90%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찍더라도 우리가 잘 찍지. 그 토픽이 뭔지도 모르고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처럼 7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데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매년 할 때마다 최소한 2번씩 동영상 촬영해서 누적해 왔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7년 동안 해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매 회차 기출문제까지 추가했으니까 그 동영상까지 다 보고 와야 된다. 그리고 알다시피 문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꽤 많아요.
그런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국어를 좀 잘 못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아요. 따라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지만 그래도 문맥 이해가 더 용이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강의 오프라인 강의는 강남 아지트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오셔서 실제 시작하기 전에도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고, 저의 전제 조건 대신에 자기 자리는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뭐 낙서하고 가시거나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기술사 감리사 외에는 우리 아지트 5개 쓰시는 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은 또 다른 과정도 많잖아요. 일반적인 과정도. 우리는 기술사 감리사 PMP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 자기 자리만, 본인 자리만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것으로. 자, 그렇게 해서 보통 끝나면 한 11시에 끝나는 거니까 매주 수요일 전에 기존에 있는 동영상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실제 과정 들어가면 주간 모의고사 보면 한 80%가 다 반타작입니다. 지금 반타작이라는 건 그중에 또 반은 또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붙일 수가 없죠, 그죠? 공부는 안 해, 동영상도 안 봐, 그다음에 또 제대로 말도 안 들어. 이러니까 저는 해봤자 7, 8명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좀 한 30, 40%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35페이지에서 일정이니까 우리는 매주 수요일 날 7시 20분부터 할 거예요. 요거는 지금까지 동의를 했어요. 따라서 동영상 촬영까지 하고 줌으로 언택까지 할 거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도 모두 다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4시간 오픈되어 있고 코로나 걸리는 분들 오시면 안 돼요. 따라서 자기 자리만 정리하고 그리고 가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외부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만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카톡방에 그 멘토 기술사님하고 그 수석 감리원분들 다 그 방에 다 부를 거거든요. 따라서 그 언택하시면서 그 저기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 5명의 전담 5명 저를 포함해서 그 카톡방에 부를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보시면서 제발 부탁이니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좀. 모르면 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선 그 9월 할 때까지 그 방에 미리 제가 6개월 동안 먼저 들어가 있을 거니까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12주 들어갈 때는 매주 점수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때 이전 기수처럼 반타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37페이지 엑기스입니다. 따라서 카톡방에 모든 기수마다 다 누적해서 초대할 거니까 동영상 보시면서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입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해놓고 저 약속 안 지킨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감리사반 지금 서브노트 촬영한 게 있었잖아요. 따라서 그게 지금 PDF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주간 모의고사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서브노트를 좀 업데이트를 약간 해서, 왜냐하면 지금 일부 재수강 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보면 다른 학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자료까지 다 반영을 해서 특강 형태도 좀 해줄 생각이에요. 주간 모의고사 보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이 뭐가 있다 없다는 그 기술사님들이 더 잘할 거니까 그것까지 이번에 주간 모의고사 하면서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모든 강의 교재와 서브노트는 동영상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 출력해서 같이 보시는 게 6번. 그리고 이전에 촬영했던 거 매주 또 미리 본 것뿐만 아니라 매주 그 부분은 그 주만 볼 거니까 사업관리 할 때는 사업관리 동영상 한 번 더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더 높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따라와야 된다는 게 7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아무튼 동영상 패키지는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이 부분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모의고사는 다 누적되어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잘 안 보는데 진짜 우리가 모의고사 진짜 신경 쓰거든요. 여기 우리 모의고사 보신 선생님도 여기 지금 와 계시지만
문제 진짜 좋아요. 우리 그냥 문제 만들어내지 않아요. 따라서 나올 것만 지금 나왔고, 아다시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의고사 점수 그렇게 안 좋아요, 생각보다. 예, 반드시 기존에 있는 5, 6년치 모의고사 다 푼다. 예, 그래야 우리 주간 모의고사 성적이 좋죠. 그게 8번 문제.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출문제 또 나와요. 나온 거 또 틀려. 예, 기출문제만 잘해도 붙는다니까. 예, 요게 8번 내용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술사 도메인 특강 같은 게 우리 항상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 시즌부터 지금 거의 시즌 11까지 왔는데 우리 기술사 쪽에서는 매번 특강해서 올려주거든요. 그거 우리 감리사라고 해서 그거 버린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문 특강, 논문 특강 다 우리가 하거든요. 그것까지 봐줘야 돼. 예, 그것까지. 아무튼 할인 쿠폰 비용 드릴 거니까 기술사, 왜냐하면 기술사 특강을 우리가 매번, 왜냐 기술사는 1년에 시험 3번 있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도메인 90%가 중첩되거든요. 예, 그것까지 특강 수강해서 예, 그것까지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게 바로 취재 예상 문제지. 왜냐면 딴 데 가서 백날 해봤자 안 나오는 건 취재 예상 문제가 나올 만한 게 취재 예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상 감리사 문제도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기술사 그 회차에 나온 문제까지 다 보고요. 그다음에 은근히 기술사 감리사 자격증 2개 있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내의 기술사 과정은 합격률이 거의 70%인데 우리보다 더 좋은 특강 모의고사 없어요. 예, 반드시 크로스로 같이 본다. 이게 9번 사항입니다. 감리사 분들 그렇게 하고 저의 이제 다시 이제 저의 약속, 여러분들 그라운드를 정리를 하면 제발 부탁이니 12주 동안 7시 20분에 모두 100%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율 거의 50%거든요. 아쉽습니다. 점수도 안 좋으면서 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동영상은 한 번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천재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으로 알겠어요. 그죠? 당연히 한 3번 내지 5번 봐야 들리는 게 더 많을 거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자 서브노트 첨부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나 업데이트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모의고사 제발 부탁이니까 100% 참여하세요. 네, 보통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모의고사 참여 안 합니까? 당연히 시험 보기 그달에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죠. 이번 모의고사는 오히려 외부 분들이 더 오셨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다 거기서 했잖아요. 저 영등포에서 했거든요. 기존 분들 거의 안 왔어요. 다 오히려 외부 분들이 더 많았어요. 아깝죠, 그죠? 그리고 공부하면서 다른 학원까지 모두 보세요. 그래서 타 학원 시험 꼭 같이 찾아가서 보세요. 합격하는데 뭐 학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따라서 다른 뭐 정감원이 됐든 라이줌이 됐든 다른 학원 것도 다 보세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내다 보면 제 문장에 익숙해. 이 문장의 익숙함까지도 탈피해줘야 됩니다. 예, 저의 말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마저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 프로젝트의 헌장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 동영상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PMP 칠판까지 강의하잖아요. 지금 일부 학원 보면 PMP 칠판 모의고사에 포함도 안 시켰어요. 그죠? 하필 이번에 문제 칠판까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했는데 뭐 내년이면 더 훨씬 더 유력해지겠죠. 그죠? 지금 에자일하고 PMP 칠판까지 내용 보면 기존에 있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의 출제자가 이 부분까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따라서 거기까지 수강을 모두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매주 그 해당하는 주차별 그것만 볼 거예요. 따라서 매주 주차별 네트워크이면 네트워크. 당연히 네트워크니까 시구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그룹핑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매주 그거 못 봐요, 다. 보다가 오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결제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매주 할 거예요. 쉬고면 쉬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감리사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엑셀 추가해야 돼요, 그죠? 문제에 대한 엑셀. 따라서 기출문제 엑셀 최근 거 있으니까 거기에 올해 나온 것까지 추가. 이렇게 해서 매번 공부할 때마다 엑셀까지 검색해서 기존에 한 20년 동안 나왔던 문제까지 검색.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기존 서브노트는 아무튼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여기 서브노트는 기술사, 감리사 모두 다 원본이에요. 아니 저 PDF예요. 따라서 PDF 같이 드릴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원본은 빼세요. 따라서 서브노트 PDF 할 거고 본인이 거기에다가 업데이트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본인이 모르는 건 업데이트 해야죠. 그죠? 거기 51페이지. 따라서 다음 모의고사는 마지막 모의고사는 3월달과 4월달 볼 거예요. 장소는 영등포에서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볼 수 있고 2023년도에 감리사 시험은 4월 29일 예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담당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법지침 감리 사업관리 PMP 이쪽은 제가 할 거고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민호 축진자가 할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쪽은 백기현 촉진자가 할 거고 우리는 호칭이 촉진자 그다음에 합격할 때까지는 우리는 예비 감리사님 이렇게 우리는 호칭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경영 서비스 네트워크 CAOS 자료구조 알고리즘 AI 통계 일부 여기까지가 시구인데 시구가 넓죠, 그죠? 요거는 전지웅 촉진자, 보아는 이하람 촉진자 이렇게 해서 도매임자 5명. 저도 사실 옆에 거 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도 기존에 했던 건 이쪽을 저도 사실 강의를 더 해주고 싶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맡은 것만 잘해주면 돼.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맡은 것만 잘해주면 돼. 그리고 강의한 거에 대해서 본인 책임지면 돼. 이렇게 해주는 게 54페이지. 자, 22년도 기출문제는 제가 이번 주에 이미 다 거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추가해 드릴게요. 여기서 같이 보시는 것으로.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지금 날짜는 픽스가 안 돼 있는데 9월달 정도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주차. 그러면서 내년과 올 겨울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은 아마 3월달 안에 끝나야 돼. 그래야 4월달에 모의고사를 볼 거니까. 모의고사는 3회 내지 6회 사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어차피 별도 비용이니까 지금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 붙는 것으로. 여기까지가 지금 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가 저의 이번 실전 감리사반 8기, 9기 이분들에 대한 킥오프는 요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은 별도로 Q&A를 할 거니까 요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